본 영상은 영상거사의 작품 서구식 망상, 아르키메데스, 샘 알트만에서 일론 머스크까지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저작권을 보유하며 무단 사용 및 권리 침해 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조지 W. 부시 시대부터 일론 리브 머스크, 일란 리브 머스크는 줄곧 일부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키려는 계획을 세워왔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 프리토리아에서 태어났지만 백인 커뮤니티에서 성장했고 그의 부모는 모두 서구 백인이므로 보스턴이나 에든버러에서 자란 아이들과 큰 차이가 없다. 여전히 서구의 전통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구인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서구적 사고를 지니고 있다. 서구인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머스크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인류 문명이 미래의 소행성이나 인공지능 혹은 핵전쟁으로 인해 멸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인간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탐진치로 인해 자멸하고 있다는 것은 보지 못한다. 그래서 인류 문명의 불씨를 지속하고 보존하기 위한 백업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또한 그는 인류의 화성 이주가 완전히 새로운 문명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매우 전형적인 서구식 사고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단연간의 관찰을 통해 서구인들은 상당히 기이한 종족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동양인과는 완전히 다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부터 손을 대는 일은 결코 없다. 왜냐하면 문제가 자신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류의 각종 문제가 모두 자신의 마음과 관념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를 자원 부족, 생산력 저하, 생활 환경의 협소함, 제도의 불공정, 원생가정, 심지어는 외계인의 침입 때문이라고 돌린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다른 대통령으로 바꾸거나 심지어 다른 후드로 바꾸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환상을 품는다. 이는 매우 전형적인 서구적 사고이다. 하지만 사실은 어느 행성으로 이주하든 그 사람들이 여전히 인류인 한 생산되는 문명은 지구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행성에서는 새로운 국가, 새로운 습관, 새로운 풍속, 새로운 종교의식이 생겨날 수 있어 새로운 느낌을 줄 것이다. 하지만 인류의 탐진치, 외로움, 불만족감, 불안감 같은 것들은 영원히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은 당신을 따라 새로운 행성에 와서 새로운 국가, 새로운 습관, 새로운 풍속에 기생하며 당신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여전히 현상에 미혹되고 무명에 휘둘리며 여전히 클라인 블루와 오렌지 레드가 실제한다고 믿고 수만 개의 부품을 쌓아 조립한 거대한 것을 트럭이라고 하고 몇 장의 천을 꿰맨 것을 상이라고 할 것이다. 당신은 여전히 멀리의 행복한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을 것이다. 충분한 돈만 있다면? 이러한 인류의 고통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계의 진실한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는 한 어디로 이주해도 소용없다. 당신의 번뇌는 여전히 쉽게 당신을 포획하고 조종할 것이며 당신의 탐욕과 어리석음은 여전히 천천히 당신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리고 머스크가 걱정하는 소행성이나 인공지능도 만약 그것들이 정말로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다면 그건 역시 인류 공통의 무명, 탐욕, 업력이 초래한 업과 때문이다. 이런 업과는 결코 인류 문명을 백업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인류의 근본 문제인 무명을 해결하지 않고 화성 이주만을 생각하는 것은 온몸에서 악취가 나는데 목욕을 하지 않고 옷만 갈아입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서구 사회에서 머스크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아르키메데스나 히파르코스 같은 사람들이다.
지금은 더욱 많아졌다. 베조스, 샘 알트만, 그리고 감독 카메론 등 그들은 모두 머스크와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머스크와 유사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화성 이주나 지구 구원을 원하지는 않지만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예전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일찍부터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이 매우 문명적인 지역으로 이주했다고 느꼈다. 어떤 사람들은 소위 중립국으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도 자신은 안전할 것이라고 느꼈다. 그들은 아마 업력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것을 모르는 듯하다. 비록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불교도라고 자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들이 소재한 곳의 인류가 매우 문명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마 하나의 착각일 것이다. 대부분의 인류는 막 알게 된 사람에게 자신의 좋은 면을 노력해서 보여주려는 습관이 있다. 이는 많은 인류의 기본적인 습관이다. 그래서 여행은 보통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든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나쁜 면을 볼 시간이 없고 서로 간에 아직 마찰이 생길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서구인이 동양인보다 더 친절하거나 더 순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그들이 친절해 보인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막 알게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가 당신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기 때문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 그의 생활이 잘 되어가고 있어서 그의 자아가 위협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비교적 친절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인류는 모두 같다. 인성이 모두 통하기 때문이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사람들은 모두 좋은 말 듣기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며 유혹을 만나면 똑같이 넘어가고 똑같이 속기 쉽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 극단적인 환경이나 극단적인 위험을 만났을 때 먼저 자신부터 챙기는 것이 우선이다. 이는 거의 모든 사람의 본능이다. 백인이든 황인이든 흑인이든 모두 마찬가지이므로 만약 당신이 어떤 민족을 천사처럼 상상한다면 그것은 아마 당신이 인류의 자아도 그 민족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민족이든 위협을 느낀 후에는 모두 응격적이 되고 모두 그들의 문명적 겉모습을 버리고 송곳니를 드러낼 것이다. 극단적인 환경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은 모두 사악하고 이기적인 면을 드러낼 것이다. 이는 인류의 이기적 본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나는 줄곧 동서, 양대 문명 간의 차이를 비교해왔다. 이 두 문명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서구인들이 이 수천 년 동안 문제의 근본을 찾은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줄곧 주변에서만 맴돌고 있다. 그들은 모든 문제를 자원 부족이나 사회 불공정 탓으로 돌린다. 문제를 자신의 탐욕 탓, 현실에 대한 오독 탓으로 돌리는 일은 결코 없다. 예를 들어 그들은 다수 사람들의 빈곤이 일부 사람들의 탐욕에 의해 야기되고 인류의 불안감에 의해 야기되며 인류의 불안감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자아에서 비롯된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 해결 방식은 더 많은 양식을 제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유엔 식량 기구를 설립하고 세탁기와 제빙기 또는 인공호흡기와 배심원 제도를 발명한다. 비록 서구 사회의 소년들이 인류 탐욕의 해악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제도상에서 어떤 방법으로 제약을 설계했을 뿐이며 게다가 그들의 제약 방법은 권력이 큰 일부 정치인들만을 대상으로 했을 뿐 일반인에 대해서는 전혀 제약이 없다. 그들은 아마 일반인에게는 제약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는 정말 황당한 생각이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서구 사회의 발전을 보면 수백 년 전에 설계된 이러한 제약 방법들은 거의 완전히 무효하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우회하는 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것들은 단지 그들이 재물을 탈취하는 방식을 더욱 교묘하고 더욱 은밀하게 만들었을 뿐 그들의 탐욕을 조금도 막지 못했다. 죽은 제도는 결국 살아있는 사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명들은 인류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어느 정도 고통을 완화시킬 것이지만 더 깊은 각도에서 말하면 실제로는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 당신은 자유를 원해서 자유를 잃고 행복을 원해서 행복을 잃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 브레이킹 배드에서 월터 화이트는 자신이 떠난 후에도 가족의 생활이 영향받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마약 제조를 선택했다. 아내가 계속 그 집에 살고, 계속 세탁기와 온수기를 사용하고, 계속 냉장고와 전자레인지를 사용하고, 계속 차를 몰고 쇼핑을 나갈 수 있도록 그는 마약 제조를 시작했다. 그가 이렇게 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아내와 아이들의 생활에 보장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더 깊은 이유는 그가 자신의 세계를 통제하고 싶어하고 자신의 세계를 질서 있고 통제 가능하게 만들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는 생활을 통제하고 싶어하고 제시를 통제하고 싶어하고 마이크를 통제하고 싶어하며 자신의 아들과 아내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생존해 나가기를 원한다. 그는 심지어 죽은 후에도 여전히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기를 원한다. 생활이 자신의 구상대로 계속 이어지도록. 이는 매우 전형적인 서구적 사고이다. 여기서 서구식 사고의 황당함을 엿볼 수 있다. 그들은 실제로 자신과 타인의 인생 방향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 이 안에는 거대한 탐욕과 자각하지 못함이 숨어 있다. 만약 당신이 인연과를 이해한다면 이 세계는 보통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실제로 모든 일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수백만 조 개의 인연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아스피린 하나를 삼켰을 때 그것이 당신의 체내에서 어떤 영향을 생산하는지 알 수 있는가? 당신의 체내 수백만 조 개의 인연세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아는가? 이런 것들을 당연히 모른다. 당신은 단지 그것이 당신의 두통에 작용한다는 것만 안다. 약 한 알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도 명확히 감지할 수 없으면서 이 복잡한 세계를 통제하고 타인의 운명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 모든 사람의 모든 기심동념을 알고 매 초마다 눈앞에 자기 병이 몇 번 변화하는지 알고 매 초마다 지구상에 몇 개의 먼지가 바람에 날려 올라가는지 알지 않는 한 세계가 어떻게 운행하는지 알기 어려울 것이다. 자신이 세계를 통제할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일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서구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의 문화가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문화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문화는 굴복하지 않음으로 가득 차 있고 정복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터프가이 행세하기를 좋아하고 세계를 길들이기를 좋아하고 투기장과 사냥을 좋아한다. 히말라야 산에 올랐을 때 그들은 자신이 세계 최고봉을 정복했다고 말한다. 이는 개미 한 마리가 당신의 머리 꼭대기에 기어올라 자신이 당신을 정복했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우스꽝스럽다. 모든 세계 정복 여행은 최종적으로 실패로 끝날 것이다. 동양의 성현들은 결코 세계를 길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세계와 공존할 뿐이다. 그들은 타인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길들이는 데 전념한다. 그들은 세계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듣게 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규칙을 존중한다. 그들은 인연을 강제로 비트는 것이 아니라 인연에 순응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더 부유하고 더 위험하게 만드는 연소기관 같은 것을 발명하지 않는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월터 화이트와 유사한 일을 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생활을 지속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이유는 세계를 길들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세계가 이런 식이어서는 안 되고 세계가 자신들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운전되어야 한다고 느낀다. 그들은 최종적으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들의 목표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로 하여금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운행하게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은 굴복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억지로 할 수밖에 없고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으며 브레이킹 배드처럼 될 수밖에 없다. 내 각도에서 보면 그들의 방법은 무비 어리석다. 조금의 힘을 아끼기 위해 수천 배의 힘을 소모하고 있다.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 악어 연못에 뛰어들고 있다. 서구 문명은 우리를 위해 각종 살아야 할 생활을 설계했고 이런 생활을 사는 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며 이런 생활 방식들은 이제 많은 것들이 점점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되고 있다. 휴대폰과 네트워크가 없는 생활을 당신이 아직 견딜 수 있는지 상상해보라. 그리고 이런 소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각자는 거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생각해보라. 파나소닉에서 생산한 6도어 냉장고든 독일 미엘레 세탁기든 그것들은 모두 당신에게 봉사하고 당신의 생활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표방한다. 하지만 그것들이 당신에게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약탈해야 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부호 집안에 시집가야 하고 다른 사람의 시체에서 반지를 뽑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서구 문명의 산물들이 도대체 당신의 문제 해결을 돕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채 문제를 포함한 각종 문제의 심연으로 당신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인지는 정말 탐구해볼 가치가 있다. 이는 배에 물이 새기 시작했을 때 구멍을 막기 위해 배에서 나무를 뜯어내어 구멍을 막는 것과 같다. 서구 사회 전체가 고대 로마와 고대 그리스의 사고방식을 지속해왔으며 고대 로마든 고대 그리스든 모두 문제의 근원을 찾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 해결 방법이 이렇게 서툴고 무효한 것이다. 동양 사회에서 대화민족은 메이지 유신 후 서구의 발걸음을 긴밀히 따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먼저 서구의 이념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 서구의 제도를 받아들였으며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서구 사회의 문제 해결 방법과 사고방식도 받아들였다. 서구의 스승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똑같이 그런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전념했다. 100여 년의 노력을 거쳐 그들은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다. 닌텐도가 있고 토요타 알파드가 있으며 또한 남영과 워크맨을 발명했다. 이런 작은 발명들은 당신의 인생에 많은 재미를 더해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런 재미있는 전기기구, 제도 또는 의료과학기술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착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그것들은 단지 매우 편안한 마취제일 뿐이다.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인류의 근본 문제를 암에 비유한다면 서구 문명과 일본 문명이 할 수 있는 것은 완화를 도와주는 것뿐이다. 그들의 모든 발명 창조는 마약과 같아서 일시적으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잊게 하고 이른 아침의 불쾌함을 잊게 하고 인생이 영원히 원만해질 수 없다는 것을 잊게 할 수 있다. 가장 나쁜 것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착각을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더 이상 다른 해결 방법을 찾지 않게 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서구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따라서는 영원히 병의 원인을 찾을 수 없고 더욱이 해결할 수 없다. 비록 모든 서구 철학자들의 책을 다 본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실제로는 문제의 근본에 닿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안다. 기껏해야 주변에서 맴돌 뿐이다. 그래서 심리치료든, 대학 교육이든, 법률에 정통한 대법관이든, 슈퍼마리오든, 극락사든 당신이 불행한 진짜 이유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없다. 하지만 그것들은 당신에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일시적으로 불행을 잊게 할 수 있고 허위의 희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가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것이 실제로 가장 무서운 일이다. 기본적으로 당신이 다른 해결 통로를 찾는 경로를 막아버린다. 서구가 발명한 모든 방법들은 계단 승강의자든 자유주의든 의회 제도든 진통제든 이런 방법들은 기껏해야 당신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여 일시적으로 고통을 잊게 할 뿐이다. 하지만 고통은 일시적으로 차단되었을 뿐이다.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계단 승강의자와 줄기세포 치료법을 발명해도 우리의 무명과 이기심 이것들이야말로 우리의 고통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을 약화시킬 수 없다. 고통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당신의 고통을 증가시킬 뿐이다. 줄기세포 치료비를 지불하기 위해 때로는 당신이 어떤 것들을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가족을 팔고, 친구를 팔고, 자신을 팔고, 영혼을 판다. 일본 사회뿐만 아니라 서구 문명 전체가 그렇다. 내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줄곧 헛된 일에 바쁘다. 줄곧 문제를 해결하는 척하지만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한 적은 없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성공적으로 납치당했다. 우리는 매달 휴대폰에 충전해야 하고 전기와 가스를 구매해야 하고 소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고 은행 시스템 사용법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서 버림받는다. 이것이 서구 문명의 해결책이다. 앵글로색슨 문화 아래에서 당신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예외 없이 최종적으로 당신을 노예로 만드는 것으로 변한다. 당신은 체면과 존엄을 위해 기꺼이 노예가 되고 기꺼이 이 시스템에 가입하여 더 큰 업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브레이킹 배드 같은 사람조차도 마지막에는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다. 최종적으로 머스크 같은 부자가 되는데 성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신의 번뇌는 줄어들지 않는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의 탐욕을 자극해 더욱 치열하게 만들 것이고 더욱 강대한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 당신은 더 큰 에너지를 소모하여 화성 이주 같은 것 보기에는 웅대하지만 무의미한 일을 계획하고 최종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서구 문화의 신봉자라는 것을 안다. 그들은 이 시스템을 수십 년간 숭배해왔기 때문에 이 점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다. 서구 문명이 실제로는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구 사회가 근 100년간 지속해온 안일한 생활과 겉보기에 자유로운 생활은 그들이 이 점을 이해하는 난이도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설득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어리석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이전의 생각을 완전히 유지해도 되고 내가 하는 말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서구인은 문명적인 종족이라고 기본값으로 생각한다. 이는 인류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다. 실제로 어떤 인류든 모두 같아서 위험할 때는 모두 자신부터 돌아보고 모두 탐욕에 좌우된다. 단지 많은 경우 그들은 자신이 그렇지 않은 척한다. 서구인이 현재 보여주는 소위 문명은
그들 중 많은 사람이 현재 아직 잘 지내고 있기 때문일 뿐이다. 그들은 배부른 사자처럼 친근하고 무해해 보인다. 서구 사회의 물질 방면에서의 성취도, 그들이 실제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더욱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성공적으로 은폐했다. 서구의 과학기술 영역과 경제 영역에서의 결실도 사회 대중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평생의 대부분을 바쁘게 보내도 약속된 행복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학교 교육에 의해 물질의 풍요로움, 과학기술의 발달, 사회의 자유 여부만을 사회 진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도록 교육받았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사회 대중의 고통지수가 증가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만약 당신의 고통이 당신 할아버지 세대보다 크고 당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한다면 전집 스마트 시스템, 젤다의 전설, 수백만 팔로워를 가지고 있다 해도 자랑할 일이 아니다. 당신은 그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다. 인류의 진보를 대표하는 이런 과학기술 제품들이 만약 당신의 고통과 근무 시간을 증가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발가락을 핥아야 하게 하고 당신을 더욱 자기애적이고 소통할 수 없게 만든다면 그것들의 존재는 전혀 의미가 없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마취제일 뿐이다. 하지만 그것들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그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한다. 당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강도질해야 하고 100만 개의 거짓말을 해야 하고 10,000포인트의 고통으로 0.01포인트의 행복과 교환해야 한다. 이는 정말 블랙 유머다. 일론 머스크는 미래의 화성 문명이 지구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고 군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되며 환경 파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말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정말 유감이다. 그는 아마 인류가 완전히 새로운 환경으로 이주하고 미리 어떤 제도를 제정하기만 하면 이런 일들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나는 그가 아마 실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류의 탐진치가 있는 한, 인류가 아직 자아를 만족시키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한, 인류에게 아직 이기심이 있는 한, 이런 일들은 영원히 피할 수 없다. 우리에게 자아가 있는 한,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할 것이고, 세계가 우리의 방식으로 회전하기를 원할 것이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것은 히틀러 같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들은 모두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 하고, 모두 다른 사람이 자신의 방식대로 일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모든 해악은 여기서 생겨난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안드로메다 은하계로 이주한다 해도 지구상의 모든 것이 다시 재현될 것이다. 내가 보기에 일론 머스크는 매우 전형적인 서구인이다. 그의 생각은 서구식 사고를 대표하고 서구인들의 문제를 생각하는 방식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대표하며 또한 서구 사회의 세계의 진실한 상태에 대한 인식상의 전체적 빈곤과 허황된 생각을 대표한다. 그들의 문제 해결 방식은 동양의 유명한 성어가 말하는 바와 같다. 양탕집이 끓는 물을 떠내어 끓음을 멈추게 하려 함.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이 현재 수십억 명의 두뇌를 지배하고 있다.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명을 무의미한 사업에 투입하게 하여 최종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인류의 현 상황이다.